대한민국 트로트판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선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서사 만들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트로트 신동 비니서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준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만점이 아닌 차가운 9점과 의문스러운 심사평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시청률 극대화를 위해 천재를 깎아내리는 잔혹한 시나리오의 서막일까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시각으로 이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5가지 결정적 모순과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비니서의 등장은 단순한 유망주의 등장이 아닌 이미 완성된 포식자의 출현과 같았습니다. 1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나훈아의 연정을 첫 소절부터 완벽한 피치와 꺾기로 소화해내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응원에서 경계로 급변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로 치면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 올스타전에서 노련한 베테랑들을 기술적으로 압도해버린 상황입니다. 실제 음악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니서의 연정 무대는 원곡의 난이도를 120% 이상 구현해냈으며 특히 성인 가수들도 힘들어하는 하이노트에서의 바이브레이션 조절력이 기성 가수를 상회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니서의 무대는 당일 출연진 중음정 정확도와 감정 전달력 지수에서 압도적인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화제성 역시 타 참가자 대비 5배 이상의 조회수 상승 곡선을 그리며 사실상 우승 후보 영순위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리상 너무 일찍 완성된 캐릭터는 제작진에게 성장의 서사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열광하는데 비니서는 첫 등장부터 완성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력이 너무 완벽하기에 오히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억지 프레임을 씌워 점수를 깎아내리는 이른바 천재 깎아내기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심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긴장감과 시청률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자를 억지로 주저앉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인 서사 조작의 전형적인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니서의 9점은 실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남은 라운드에서 그녀에게 부여할 시련이라는 대본의 첫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제동은 결국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오디션의 본질을 훼손하며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불씨는 59년 차대 선배 정훈이 심사위원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아주 잘했다는 전제 뒤에 붙은 하지만 더 신선했으면 좋겠다.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평가는 음악적 비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이미지 강요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정통 트로트, 특히 나훈아의 곡을 선곡했다는 것은 그 장르가 가진 엄격한 문법과 전통적인 기교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계승했느냐를 평가받겠다는 선언입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에게 쇼팽을 완벽히 연주했더니 왜 재즈처럼 신선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논리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지 부조화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정통 트로트 장르의 핵심은 전통의 완벽한 재현에 있습니다. 과거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아도 대중이 열광했던 지점은 어린 참가자가 성인 못지않은 깊은 한과 기교를 구현해내는 반전 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의원은 비니서의 장점인 완성도를 오히려 불필요한 노련함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는 장르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심사위원 본인이 보고 싶은 어린아이의 서툰 모습을 투영하려 한 주관적 오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악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정훈이의 심사평은 비니서의 기술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어린이 참가자의 정체성에 비니서를 끼워 맞추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적으로 대중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공정의 기준은 수치화 가능한 실력이지 심사위원 개인의 추구하는 아우라가 아닙니다. 정훈이 의원의 발언이 대폭발을 일으킨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비니서의 음악적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나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아티스트로서의 주체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비는 비니서와 이수연의 점수 차이였습니다.
감동적인 서사와 눈물샘을 자극하는 무대로 만점을 이끌어낸 이수연과 달리 오직 기술과 정석적인 가창으로 승부한 빈예선은 외면당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음악 경쟁보다 신파 드라마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수연의 무대가 훌륭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심사위원이 흘린 눈물이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 객관성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감정적 동화는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수연의 무대는 서사적인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으며 이는 곧 가산점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반면 빈예선은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고 곡의 해석에 집중하는 아티스트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를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른스럽다 혹은 순수함이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감점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아이답게 노래하라는 구시대적인 요구가 21세기 천재소녀의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왜 제작진은 빈예서에게 만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화제성에 있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수긍하는 만점은 평화롭지만 조용합니다. 반면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는 9점은 논란을 낳고 그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도배하며 엄청난 클릭수를 유발합니다. 빈예서가 흘린 억울함의 눈물은 제작진에게는 시청률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썸네일이 되었습니다. 방송산업에서 노이즈 마케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청률 상승에는 효과적이지만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정함이 깨졌을 때 가장 강한 분노 에너지를 발산하며 이는 곧 SNS 언급량과 실시간 검색어 순위로 직결됩니다. 빈예서의 9점은 바로 이 분노의 에너지를 추출하기 위한 정교한 공학적 설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완벽한 무대에 흠집을 냈을 때 발생하는 팬덤의 반발과 대중의 의구심은 방송사가 가장 선호하는 화제성의 원천입니다. 홍지윤 등 강력한 팬덤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박한 평점을 부여하는 패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당하는 서사, 천재가 기성 시스템에 의해 시련을 겪는 서사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빈예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심은 충분한 합리성을 가집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으며 이는 제작진이 의도한 분노 기반 화제성이 성공했음을 방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논란이 발생한 회차의 다음 주 시청률은 평균 10에서 15% 이상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체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확인하려는 유입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3살 소녀가 감당해야 할 정서적 상처와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논란을 위한 점수 조절은 단기적인 수치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고 오디션 장르 자체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시청자들은 능동적인 정보 소비를 통해 제작진의 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악마의 편집이나 점수 장난이 반복될수록 대중은 해당 프로그램을 공정한 경쟁이 아닌 짜여진 연극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빈예서 사태는 단순히 점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위해 아티스트의 예술적 가치와 공정함이라는 기본 원칙을 어디까지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 혼란입니다. 현역 가왕은 일본과의 대결을 앞둔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국가대표 선발의 최우선 가치는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실력 중심의 선발보다는 시청자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캐릭터 메이킹에 치우쳐 있습니다. 빈예서처럼 이미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법한 완성형 보컬을 신선하지 않다거나 순수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흔드는 것은 스스로 프로그램의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팬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점수 뒤에 숨겨진 제작진의 고도의 계산을 읽어내고 있으며 빈예서의 눈물에서 공정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만약 빈예서가 이러한 인위적인 실현 시나리오에 의해 탈락하거나 순위가 밀려난다면 그것은 한 천재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종말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판단은 이제 시청자의 몫이지만 진실은 이미 무대 위 빈예서가 보여준 완벽한 꺾기와 절제된 감정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특정 출연자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정과 실력에 대한 존중을 되묻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빈예서 선수의 눈물이 훗날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지 아니면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남을지는 제작진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9점의 미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정한 심사였습니까? 아니면 설계된 비극이었습니까?